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슈킨의 화폐와 금융. 이거 아주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해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죠. 한 나라의 경제가 진짜 한순간에 어떻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가볼 겁니다. 바로 2001년 아르헨티나를 답쳤던 정말 끔찍했던 금융위기 이야기예요. 다들 준비됐죠? 갑니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탈 롤러코스터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 그 이름은 바로 금융위기. 뭐 안전벨트 이런 거 없어요. 대신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면 우리가 왜 돈과 금융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그냥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자, 롤러코스터가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위기의 전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는요,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르헨티나의 경우엔 그 시작점에 아주 중요한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바로 재정 불균형, 모든 문제의 씨앗이었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1998년부터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0 아래로 푹푹 꺼지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당시 아르헨티나의 실질 GDP 성장률이에요. 경제가 멈춘 걸 넘어서 아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바로 이 뜻입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걷는 세금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바로 위기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재정 불균형.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갑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정부가 버는 돈, 그러니까 세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진 상태예요. 우리 용돈 받는 걸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용돈보다 씀씀이가 커져서 계속 빚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당시 아르헨티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다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했어요.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올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롤러코스터가 똑대기에서 수직으로 하강할 시간입니다. 나라 살림이 이렇게 위태로워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건 위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바로 뱅크런과 페소화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01년 11월이었어요. 정부가 빚을 못 갚을지도 모른데, 즉 국가부도 디폴트 가능성이 쫙 퍼지면서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첫째, 아르헨티나가 빌린 돈을 못 갚을 거다, 디폴트를 선언할 거라는 공포가 삽시간에 퍼져요. 둘째,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돈이 휴지가 되기 전에 당장 찾아야 돼. 이 생각 하나로 은행으로 미친 듯이 달려간 거죠. 그 결과 은행의 돈이 씨가 마르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바로 뱅크런이 터지고 만 겁니다. 뱅크런을 막으려고 정부가 정말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코랄리토라는 예금 인출 제한 조치였어요. 일주일에 딱 250달러까지만 돈을 찾을 수 있게 강제로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은행에 있는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못 쓴다? 국민들의 분노가 그냥 하늘을 찔렀겠죠.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백기를 들고 맙니다. 1페소를 1달러에 아주 단단히 묶어놨던 통화위원회 제도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환율을 맡기는 변동환율제로 바꿨죠. 그 결과는요? 상상 그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이 환율 그래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01년 말까지 환율이 1.00에서 마치 자로 잰 듯이 평평하게 유지되죠. 1페소가 곧 1달러의 가치를 가졌던 정말 놀랍도록 안정적인 시기였어요. 사람들은 이 안정이라는 환상을 굳게 믿고 있었죠. 근데 말이죠. 그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보세요. 2002년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그냥 절벽에서 뚝 떨어지죠. 페소 가치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70% 넘게 그냥 폭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제 내 주머니에 있던 1달러짜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30센트짜리 동전보다 못한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그냥 모니터 속 숫자만 바뀌는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아주 그냥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는 정말 무서운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경제 위기라는 게 뭐 저기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아주 아프게 와닿는 문제예요. 얼마나 끔찍한 영향이 있었는지 데이터로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후폭풍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02년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40%까지 치솟죠. 이게 뭐냐면 어제 1,000원 하던 빵이 오늘은 1,400원이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니까 사람들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해졌겠어요. 두 번째는 이자율 폭등입니다. 그래프에 저 뾰족하게 솟은 봉우리 보이죠? 이자율이 거의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갚아야 할 이자가 몇 배로 불어나서 빚을 갚는 게 아예 불가능해졌고요.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결과는 결국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업률 그래프를 보면 2002년에 실업률이 20%를 훌쩍 넘어서죠. 길 가는 사람 5명 중 1명은 직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거죠. 이게 바로 금융위기가 남긴 아주 깊고 아픈 상처입니다. 자, 이렇게 아르헨티나의 끔찍했던 금융위기 롤러코스터 저랑 같이 한번 타봤습니다. 어때요? 정말 숨가쁘죠? 이제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맞아요. 이 멀고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금융이라는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주식,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이 바로 아르헨티나를 무너뜨렸던 그 거대한 힘의 일부입니다.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건요,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마스터키를 손에 넣는 것과 같아요. 물론 금융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르헨티나 이야기에서 봤듯이 그냥 모른 척 하기에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 경제학장 박사랑 같이 이 교과서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새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